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난주부터 이 시간 통해서 새 정부와 전북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의 발전 방안에 대해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선 결과의 의미와 함께 결과에 대한 지역 민심을 짚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또 전북을 이끌 미래 산업과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17대 국회의원 지내셨죠? 최수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19대 국회의원 지내셨는데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열흘 지났습니다. 총리 내정 인사,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검찰에 대한 감찰 지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금방 그 총리 내정 예. 말씀하셨으니까 호남 사람을 원래 총리로 기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상징적으로 전남 지사를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약속을 지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굉장히 제가 잘한다 하는 것은 지금 외교 안보 상황이 위중한데 네. 취임하자마자 바로 주요국에 특사를 보내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런 것은 굉장히 돋보입니다. 역시 청와대에서 국정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주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 5.18 기념식에 갔다 왔는데요. 예. 13분 동안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동안에 가슴으로는 이제 감동의 눈물이, 그다음에 또 힘찬 박수가 함께했습니다. 이무리완 행진곡을 함께 부를 때는 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와 닿았고요. 그래서 요새 국민들이 보면 TV 보는 재미가 있다. 예.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실감이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최근의 인사로서는 피우진 중령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한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여성들의 진출에 있어서의 유리천장을 했었는데 실제 군인이고 애국자인데 잘못된 제도 관행 때문에 본인의 뜻을 못 펼쳤잖아요. 그걸 아주 과감하게 발탁했다 하고, 또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낙점하고도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줄기차게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되게 이제 정권을 맡으면 뭔가 좀 화합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원래 했던 것을 실천하겠다고 높은 의지를 보여서 요새 어느 정도 만족하냐 부르면 제가 같은 당 소속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해서가 아니라 120%, 200% 만족하다고 얘기를 할 만합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들 좀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도 요즘은 하루하루 어떤 인사가 나오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업무 지시 형태로 해서 사실 어쨌든 촛불 민심의 어떤 그런 요구들이 좀 과감하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높게 평가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서 과연 불안하게 생각했던 외교나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 특사 외교로 한꺼번에 그냥 해결을 하면서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것,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했던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좀 준비된 그리고 안정적인 초반에 어떤 국정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점수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병관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새 정부하고의 5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 최고의 득표율로,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기대를 지금 저희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원래 일상적인 것들인데 지난 정부 때 안 했던 대통령께서 안 했던 것들을 요새 좀 많이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그 수석 비서관들하고 오찬 후에 커피를 드신다든지 예. 아니면 기자들하고 산행을 한다든지 어제 또 청와대 방문한 학생들한테 깜짝 등장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준다든지 이런 소통의 모습, 겸손하게 이렇게 해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취임사에도 가장 큰 키워드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를 하겠다라고 했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그때 대선 때 그 전북목 찾기라는 이슈를 그때 됐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인사 문제에 예.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뭐 그런 점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무, 민정 이런데 추측을 배제하고 개혁 성향 인사들을 갖다 포진시키고 이런 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그 정책 라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외교안보팀이라든가 경제팀이라든가 예. 그래서 많이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진짜 그 외교안보 상황이 유중하기 때문에 외교안보팀은 상당히 그냥 실행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북핵 문제라든지 대미, 대중, 대외력을 풀어갈 만한 전략가들로 구성해야 되고 또 경제팀도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그 실행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재벌 개혁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미래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전혀 그림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특사외교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해결이 아니고 이제 겨우 국내외에 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문제를 알고 일을 하는 정부다는 걸 하나 시그널을 보낸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뭐 자유롭게 그냥 토론하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이거든요. 정책실장은 경제 강요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되고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경제 전문가를 할 거냐 사회정책 전문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안 끝난 상태고요. 안보실장도 외교를 중시할 거냐 아니면 국방, 남북관계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이 안 나서 사람에 대한 풀은 있습니다만 누구를 실장을 앉히냐에 따라서 파트너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깊은 고민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대선 공약, 새 정부의 대선 공약에 관해서 조금 하나씩 알아보고 또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약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농생명 클러스터, 금융도시 육성, 탄소산업 육성 이런 것들을 문 대통령이 맨 앞에 공약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항상 농도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12개가 이제 이전을 9월 달에 이제 식품연구원이 내려오면 다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 5개 기관이, 국가기관이 농진청을 비롯 5개 기관이 이제 농업 관련된 이 공공기관이고요.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식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김제는 종자하고 ICT 농기계, 그다음에 정업은 미생물, 새만금은 첨단 농업 이렇게 이제 5개의 특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조성하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도 공약화 시켜주셨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 2월에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했는데 지금 이제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혁신도시 시즌2를 기금운용본부를 기회를 해서 연기금 농생명 중심의 혁신도시를 조성해주겠다는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3대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전주시의 출연기관으로 탄소융합기술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국립화시켜서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종합적 체계적으로 탄소산업도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전라북도가 굉장히 낙후되고 경제력이 떨어진 이유는 주력 산업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영남에 가면 뭐 자동차, 뭐 선박, 기계, 뭐 전자 이런 주력 산업이 있으니까 그 주력 산업 중심으로 지역이 전체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전라북도는 주력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산업이 있긴 한데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발전시킬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12년에 또 민주당 그 대선 공약기획단을 맡아서 발굴한 공약이 기금본부 이전이거든요.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놓고 뭔가 금융 도시의 비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였고, 이번 대선 공약단을 다시 맡아서 역점을 둔 게 주력 산업 어디서 차려질 것이냐는 겁니다. 이제 기관은 이제 기금본부 이전해서 금융 비전으로 가고, 탄소산업법은 통과시켜서 뭐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갔는데, 전통적인 농도인 전라북도를 농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식품산업,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와 같은 이런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도에서는 이제 농생명 밸리라고 아까 얘기 5개 클러스터를 묶어서 실리콘밸리처럼 농생명 밸리를 얘기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걸 또 한 단계 떨어뜨려서 클러스터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전라북도는 밸리라고 크게 했는데 왜 줄어들었냐 그랬더니 다른 지역도 다 클러스터라고 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형평을 맞추느라고.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 공약점을 보면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제주는 평야수도거든요. 왜 전라북도는 왜 밸리고 클러스터냐. 전라북도를 농생물 수도라고 해서 초안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사실은 수정판을 만들어서 우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할 때는 지금 뭐 전남에도 비슷한 게 들어갔다, 경북도 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전라북도는 농진청을 비롯한 연구개발기관이 내려가 한 1,400명 정도 박사가 이미 활동하고 있거든요.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유일한 국가 클러스터고, 뭐 정읍, 김제 이래서 전라북도가 이 농식품 생명산업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분명히 밝힌 게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농생명 수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공약은. 예. 다만 그 아까도 뭐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남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여기저기 가서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신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지 않고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그 기사가 도내 일간지 보도돼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한 줄 잠깐 나와요. 근데 이제 모 기자가, 여기 기자가 아니에요. 서울의 기자가 그거를 제목에 올려놨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고, 농생명 산업 중심은 전라북도다. 그러나 농업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각 지역에 쓸 수 있죠. 그러나 농생명에 집적된 수도는 전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분석을 아까 해드렸습니다만은 아까 5개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이 저희들은 기존에 돼 있습니다. 예. R&D 특구도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미생물, 종자, 식품, 소스를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지금 돼 있는 거고, 이걸 고도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약을 분석해 보니까 그 기반 구축 단계입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아까 우리 김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약에 농생명 수도라는 게 저희들이 딱 오팍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예.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나가는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공약 방향,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전북의 장점이고, 또 식품부터 해서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통합이 되면서 어떤 그런 지위를 확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익산의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지금 어떤 추진 단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좀 문제가 되는 건 지역 농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방향이고, 또 이야기대로 보면 어쨌든 장밋빛 청사진인데 과연 여기 지금 혁신도시나 뭐 새만금 이렇게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의 어떤 그 농업적 연계, 그리고 이 전북 농업이 어쨌든 평야지대나 이런 데는 어쨌든 뭐 대농도 많고 뭔가 이 기반이 탄탄하지만 어떤 산악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고령 농의 어떤 소농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 자체를 제가 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도민 전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뭔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엮어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세밀하게 어쨌든 도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뒷받침되어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그 농도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농업을 발전시켜서 그리던 게 아니고 원래 호남이 곡창지대였다가 이제 산업 발전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 경험을 보면은 이 지역 발전은 순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전라북도도 지금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을 맞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그런 그 산업 기반으로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농생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게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실리콘밸리 같은 데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보면 분명히 해요. 거기에 스탠포드라는 세계 유수 대학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학 기술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그래서 여기도 이런 거 하려면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할 겁니다. 출근 일각에서 이런 쪽에 좀 이런 방향에 특화된 전북 과학기술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인재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요즘 산업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은 뭐 공장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용없는데 아까 지금 금융산업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뭐냐면 이명박 때 녹색 성장처럼 추진했던 게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시아에.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또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거기에 언어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항공 산업보다 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본부를 갖다 놨는데 정말 저는 이걸 활용하려면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세워서 무엇보다도 세계에 있는 글로벌한 금융 인재들이 오려면은 여기 정주 여건을 만들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그래서 공항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국내 철도라든지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교통 오지 아닙니까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기다가 무슨 금융기관밖에 유치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저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혁신도시 시즌 2 부분까지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금융도시 육성 뭐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짧게 좀 논의하고 어떤 것들이 기대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국정 철학이 국가 균형 발전이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들이 이제 10개 혁신도시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역 산업 혁신의 거점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혁신도시로 기관이 옮겨오고 인구가 몇만 명 유입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정부기관이 오면 연구소가 따라오고 대학이 오고 민간 기업이 오면서 거기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라. 그걸로 먹고 살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이제 농진청 중심의 농업 R&D가 이제 왔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 기금본부 이전하면서 이제 금융도시라고 하는 이제 꿈. 하나는 이제 농업 중심의 발전 방안, 하나는 이제 금융도시 꿈을 꿨는데 혁신도시 관련돼서 혁신도시 관계자들이나 이 중앙정책 담당자 만나보면 1단계 하드웨어 사업 끝났다. 근데 이게 오기만 왔지 과연 산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어서 나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나주는 한전이 가면서 이미 100여 개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 동반 입주했습니다. 이게 한 300개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농업 R&D가 오면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기금본부가 오면 금융 관련된 기업이 들어와서 집적이 돼야 그게 실제로 지역 산업 진흥에 기여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혁신도시는 이제 하드웨어 구축은 끝났고 그걸 발전시키기 위한 시즌2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왔던 거고 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국가균형발전 2단계 사업하겠다. 그 핵심은 혁신도시 시즌2인데 지자체에다가 인프라를 맡겨놓지 않고 교통이라든가 주거, 교육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거를 지난번 전주혁신도시 오셔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즌2가 사실은 이 도민들은 잘 안 보이거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거 명확히 보이죠. 예, 오는 게 보이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게 있고, 근데 과연 어쨌든 균형 발전의 전제는 이제 수도권에서 해소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권 어떤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본 전제가 돼야 하는데 예. 어떤 이제 선거 과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후보는 전혀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런 공약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설득력 있는 공약의 내용들이 나오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참여정부도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국정 철학처럼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 키는 어쨌든 수도권을 기득권 또는 수도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기본 바탕을 어떻게 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즌 2를 얘기하는 게 조금은 좀 뭐랄까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준비돼야 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 거는 좀 더 직접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휴가 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실제로 와야 거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업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까지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부는 발표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건 그게 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그걸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부흥을 할 수 있는 자체 역량, 아까 말씀드린 혁신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 안 오면은 그 사람들 왔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게 전라북도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걸 꼭 저희가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된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기대하는 게 공공기관 유치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선출직 공직 하는 분들의 공약이 늘 기업 유치고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크지 못한 것은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자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걸 제가 요즘에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걸 사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갖다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라고 봐야 되나 기술이나 이런 요즘에는 다 모든 산업이 그런 연구 개발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프라를 좀 더 확충해야겠다는 것이고 전북대든 또는 앞으로 더 다른 과학기술원이든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해보니까 시장이 너무 협소해서 전북 기업이 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확대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아까 농생명과 금융을 어떻게 연결시킨다는데 사실은 농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사실은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기업들이 크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런 R&D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투자를 옛날에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 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받아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창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면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받으려면은 거기에 특화라든가 그런 것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투자 받을 그런 경험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이 금융 허브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하나의 인프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전북에 좀 남겨진 숙제랄까요?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한 두어 가지. 역시 새만금하고 군산조선소죠.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조금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최병관 실장님께서 조금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만금이라는 게 87년도에 이제 대선 공약부터 시작해 30년째인데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91년도에 방조제가 착공이 돼서 201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부터 지금 7년이지만 지금 이제 내부 개발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새만금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대선 과정 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새만금 마스터 플랜 계획이 2020년까지 SOC랄지 내부 기반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들은 돼 있고 지금 국가 예산이 도로랄지 항만이랄지 이런 것들은 국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서 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예산이 조금 저희들이 한 1조 원 이상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는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청와대 내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겠다 새만금.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근데 공공주도로 새만금 용지를 매립하겠다. 그다음에 SOC도 조기 구축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새만금 기본 계획이 또 변경이 돼야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말씀드리고 예, 새만금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방금 네. 공약 설명 들었는데 좀 획기적인 거라고. 네, 보시나요? 저도 그 새만금 그 방조제 연결할 때 거기 가서 뭐 밤새도 부르고 했던 그 기억도 나는데요.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공공 매립. 부동산 정책 같은 걸 해보면은 항상 그 높은 가격, 또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가 대개 그 분양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왜 높은가 하고 비틀면 결국은 그런 토지 조성 원가 이런 것에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그 공공 부분, 그 공공 자금으로 매립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역시 거기에 지금 뭐 가보니까 기업 유치 같은 게 그런 게 아직은 좀 상당히 미진한 형태인데 역시 그 부분도 항상 무슨 정부에서 프로젝트가 하나 나오면은 뭐 새만금에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만큼 새만금 교육이 그 전체적인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걸로 쓴다 저걸로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제대로 교육을 세울 수 있는 아직도 그게 안 됐다고 봅니다. 좀 작업이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그 기업 유치다 하는 것보다는 지역 기업들이 새만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는 좀 적극적으로 방향을 좀 택했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에 좀 첨언을 좀 하면 예. 사실은 이제 핵심은 재정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새만금 특별 해결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안정적인 어떤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보다 좀 적극적인 제안이나 논의가 좀 필요한 건 아니냐. 지금 어찌됐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그게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으려면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를 또 요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예. 이게 지금 분명히 좀 언급되고 매듭이 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사안이 제대로 뭔가 매듭되어지지 않으면서 새만금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뭔가 이게 중요한 문제를 좀 이렇게 놓고 자꾸 이제 겉으로 도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질 문제 해결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저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분명한 결단과 입장이 있어야 거기에 조응하는 어떤 국가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의제가 좀 빗나가는 것도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좀 추진했던 새만금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이게 지금도 어쨌든 계속 뭔가 이야기되고 유효한 있고 상황이죠. 유효한 상황이 이런데 과연 어떤 개발, 그러니까 새만금의 어떤 개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는 어떤 미래를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여론에 좀 몸매를 맞으면 밑으로 좀 싹 가라앉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게 리조트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이게 아직도 좀 살아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매듭이 좀 지어졌을 때 어떤 새만금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총적 방향에 대한 도민적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힘이 실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이번 공약사항이랄지 이 부분에서 좀 빠져 있어서 예. 조금 좀 그건 제가 안타까운 좀 부분이 설명을 있습니다. 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새만금을 수십 년 동안 정치적으로 선거 때마다 울고 먹었거든요. 제가 이번에 공약 단장을 맡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새만금 가지고 표 얻지 않겠다. 이거였거든요. 이거 전라북도 수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업이다.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하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민간에 맡기지 말고 민간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가능성 얘기하지 말고 정부 주도 사업을 하자. 세 번째 공영 개발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청와대 내에 전담부서를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오히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게 새로운 가능성을 더 열어놓은 거다. 여기다가 무슨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새만금을 표장사를 한 거죠. 저는 복합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다 뭘 짓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건 그거는 에드벌룬 먼저 띄우는 거죠. 근데 진짜 토론에 들어가야죠. 이걸 어떻게 국가주도로 매립하고 그 안에 어떤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이냐 뭐냐 농생명이냐 뭐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는데 선거 때 누가 아이디어 주면 그것 가지고서 막 울고 먹는 거죠. 그제 그만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제 새만금 얘기 이 정도 하고요. 군산조선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 실장님, 예. 군산조선소도 지금 공약 내지는 후보 들어갔습니다. 시절 예,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이 군산조선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군산조선소는 그 전북 조선업의 대표지만 그 자동차와 함께 주축입니다. 전북 산업에. 그 조선업이 차지하는 전북 수출에서 8.9% 차지하고 있고 군산 제조업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단이 되면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5월 4일 날 그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건조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일시 가동 중단을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공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찌됐건 이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좀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정말 좀 재밌는 게 어쨌든 그 전라북도는 애가 타죠. 애가 타고 어떻게 좀 살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폐쇄라고 하는 입장이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던 거죠. 어떻게든 살리겠다라고. 그래서 당선이 됐고 이런 상황인데도 현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받을 주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뭔가 폐쇄가 아닌 뭔가를 해보겠다든지 뭔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먼저 풀지 않으면 어떤 현대중공업과 담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조선소 폐쇄가 아닌 뭔가 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노력과 역할을 하겠다. 뭐 그래야 정치권이든 국가에서든 아니면 도에서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어쨌든 폐쇄 외에 뚜렷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먼저 현대 입장이 먼저 나와야 예. 이게 좀 추진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이 계속 뭔가 뭘 지원한다 공공선박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어서 지금 뭐 7월 1일인가요? 이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공허한 얘기처럼 돼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선일, 그러니까 선거일 직전에 현대중공업이 실은 폐쇄 공고를 보란 듯이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된 맥락인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도민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실은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승민 후보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지속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뜻을 얘기했고 현실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방금 이상민 위원장님 얘기도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는 정부가 관여하는 거예요. 예. 그 조그마한 기업들이 아니고 큰 기업들은 가령 한진 해운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대우조선 살리느냐 죽이느냐 정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권이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금융권이 부실화되면은 그 조세 부담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부가 개별 기업에 이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니까 제가 판단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조선 산업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건 우리가 지금 경쟁력을 다른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지금 잃는 상황인가? 그걸 판단해서 만약에 우리가 경쟁력이 앞으로 없을 거라면은 이걸 지금 살려놨다가 나중에 가면 자꾸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조선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것도 그 순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순환 변동이라면은 사실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살려줬다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 호황이 올 때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각도에서 좀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듣고 오늘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위원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도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어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확한 좀 철학이 되어서 정말 전라북도가 어쨌든 도민들의 요구에 맞는 좀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당분간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좀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리고 또 지켜봐주는 거 이제 그것도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병관 실장님.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전북목 찾기가 저희 도에서는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전라도 탄생한 지가 내년 2018년이면은 100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그 전북이 독자 권역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전라 가명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전북의 친구가 돼서 전북의 소외라지 상실감을 해소를 해주겠다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도도 그의 전북목 찾기가 하나의 도민들한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 정치권과 도, 시군, 시민사회가 같이 좀 똘똘 뭉쳐서 전북목 찾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주 부원장님. 예. 이번 대선의 그 문재인 후보의 구호는 나라를 나라답게였거든요. 정말 온 국민이 환호하는 그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초기 일은 아주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가 달라졌구나.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새로 출범하니까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더구나 이번 대선에서 전라도 도민들이 문재인 후보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저희 민주당이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한 좋은 소식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수창 교수님. 예, 소외되고 낙후된 그 전라북도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번 그 정권 교체가 이런 기회를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전라북 도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사토론 2주 동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전북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제 열흘 남짓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정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 80%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토론에서도 기다리고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 얽힌 문제도 많고 또 분야별로 어려움도 많지만 국민들 기대에 힘을 얻고 초심을 잃지 않는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